최근 FTX와 테더 사이의 대출 계약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테더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김에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테더의 마켓캡이에요. 편의상 테더의 마켓캡 증감률을 이렇게 A, B, C 구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A 구간은 그레이스케일과 3AC 등이 GBTC로 가두리, 풍차 돌리기를 하는 동안 FTX도 그 낌새를 눈치채고 테더사를 끼고 고객들의 비트를 담보로 테더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 현물 풍차 돌리기를 함께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더의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테더의 마켓캡만큼 비트코인의 가격도 함께 올랐던 거죠. 해당 내용이 최근 FTX의 대출 관련 서류에서 테더사와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내용을 너무 깊게 파면 너무 다크해지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B 구간은 고점에서의 탈출 구간이었죠. 고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할 때 마켓캡이 함께 빠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더뿐만 아니라 USDC도 이렇게 함께 마켓캡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구간은 USDC가 USDT로 옮겨가는 구간이었어요. USDC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테더 같은 경우는 이만큼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USDC에서 빠져나온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테더로 손실 없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테더의 출금 창구를 강하게 조이는 바람에 USDC에서 USDT로 움직인 자금이 빠져나갈 방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즉 비유를 하면 이렇게 지금 통 안에 빠진 쥐들처럼 이 통 속에 바글바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묶여있는 돈이 소액이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문에 끼인 고양이처럼 시총이 늘어나면서 살도 쪘지만 구멍마저 좁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더에 들어있는 마켓캡은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은 테더에 들어있는 돈을 더 이상 시장에서 굴리지 않고 출금을 할 만한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죠. 괜히 이걸 시장에 투입했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USDT나 코인에 묶인 돈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곳이 목적이라면 코인 바깥의 세상 사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은행에 있던 예금들이 파산 등등의 이슈로 빠져나온 속도가 2008년 때보다 무려 12배나 빨랐어요. 그렇게 빠져나간 돈들은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국고로 들어가거나 지금 화면과 같이 머니마켓 펀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몇 달간 머니마켓 펀드로 들어간 금액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과거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빠르게 증가했던 주가는 소비자의 씀씀이가 크게 악화가 되면서 한 방 맞았죠. 그리고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등의 연체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타격을 입으면서 점점 템포가 느려지는 상황을 빠르게 감지해서 엄청난 돈들은 새로운 도메인을 찾아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메타,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뜬금없지만 사실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코인과 주식, 채권에 대한 플랫폼의 결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원결이죠. 법적인 이슈는 각종 로비 등으로 무마를 하고 중앙화 거래소 같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합했다면 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 속도 또한 빨랐을 거예요. 물고기 중에 디스커스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디스커스는 새끼들이 어미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 생존율도 높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어미 물고기처럼 중앙화 거래소가 리더십을 가지고 RWA, 리얼월드 에셋, 현실자산 토큰화 개념을 거래소 내의 하나의 탭으로 포장해서 끌고 가면 이상적인 상황인 것을 이런 어미 물고기 없이 RWA라는 존재를 그냥 바닥에 뿌려버리면 어미 없이 뿌려진 RWA의 생존 확률은 바닥에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커다오에서 어미 역할을 좀 해주나 했는데 메이커다오 역시 문 밖에서는 벌금을 내라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메이커다오는 누가 물어보면 나 여기 안 산다고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 해외로 놀러를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메이커다오는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알트코인 내의 순환 펌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메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펌핑을 해야 한다라는 그룹 간의 셈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습니다. 코인 쪽에서는 출금해야 할 대량의 스테이블 마켓 캡의 안정적인 출금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RWA, 리얼월드 에셋, 현실자산 토큰화는 자연스럽게 코인과 기존 머니마켓 펀드에 물린 돈의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지금 한창 과열되어 있고 머니마켓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당장 전액 현금화 할 필요가 없죠. 달러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은 RWA를 새로운 투자처로 생각하고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한 입출금 창구와 보호받을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과열된 머니마켓 펀드의 돈은 RWA로 포장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교환이 되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과열된 머니마켓 펀드를 스테이블 코인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즉 설거지를 하는 그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머니마켓 펀드를 움직이는 이쪽에서는, 즉 전통 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 혹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돈이 돌아가고 결국 출금이 가능해지니까요.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에 묶여있는 돈들은 출금 창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량의 현금화 창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첫 케이스가 테더가 아닌 USDC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검증된 서클과 코인베이스, USDC가 이 첫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들에 잠겨있는 이 돈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게 될지,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유심히 지켜보고 또 기회를 잡으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코인 정보는 크립토웨일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